어느 날 말도 없이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졌지요. 우리는 그 침묵에 수백 번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보다 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무너질까봐, 울까봐,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한 채 멀어지는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에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의 심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말없이 떠나는 사람을 처음 겪은 나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화도 내지 않았고 이별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히 말수는 줄어들고 눈빛은 멀어졌으며 결국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프지만 적어도 말이라는 다리를 건넌 이별은 남겨진 마음에 이해할 틈을 줍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이별은 그 마음을 끝내 추측 속에 갇히게 만들지요. 그 사람은 왜 말없이 떠났을까요? 정말 나에게 진심이 없었던 걸까요? 혹은 차마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그 마음 속에 맴돌고 있었던 걸까요?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인간 감정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기보단 내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사유하라고 조언하지요. 그 말은 곧 떠난 사람의 침묵을 내가 온전히 해석해내려 하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거절, 미안함, 지침, 혹은 두려움.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요. 말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 가볍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자신도 불안했기에 침묵을 택했을 수 있고 마지막 한마디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별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유를 남깁니다. 관계는 언제나 쌍방의 흐름 위에 있고 언제든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받는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에 기대어 본다면 그 침묵을 해석하기보다 내 마음에 남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당신은 시작해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끝나는 관계를 겪고 나면 우리는 자주 한 가지 질문에 붙들립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미워해달라고, 싫었다고 말해달라고. 우리는 원망과 자책을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지요. 하지만 말은 쉽고 침묵은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선 수많은 말을 꾹꾹 눌러 삼켜야 하니까요.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관계 맺고 서로 이해받길 원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감정을 말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닫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감정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말보다 거리를 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무성이라고만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 많은 해석을 스스로 짊어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건 그 침묵의 이유를 정확히 알기보다 그 침묵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고 남겨진 사람은 질문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바닥에는 언제나 하나의 마음이 있지요. 나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 물음이 마음에 머무는 이유는 사랑했고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까 두려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졌지만 당신의 눈빛만 보면 다시 흔들릴까봐 그 어떤 문장도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입을 닫는 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그 침묵이 지혜인지 비겁함인지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침묵 앞에서 당신은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없이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는 대신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한 마음을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떠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 떠난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남겨진 사람만 아프고 상처받고 버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떠난 사람은 오롯이 괜찮았던 걸까요?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이 참은 끝에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 이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보다 긴 시간이 있었지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며 이 관계의 끝을 외롭게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수단처럼 이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요. 떠나는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마음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으로 이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혼자 삼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 속에는 오히려 수없이 반복된 망설임과 자책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남겨진 사람은 상처를 생생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였는지, 내가 어떤 부족함을 가졌는지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때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아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떠나는 이의 마음에도 남겨지는 이의 마음에도 각자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려 들지만 정작 그 행동을 만들어낸 내면의 풍경은 당사자조차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유하라 했습니다. 떠난 사람이 아프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방식이 다를 뿐 슬픔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당신을 아프게 했듯 어쩌면 그도 말하지 못한 채 떠나며 스스로를 오래도록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의 무게를 가늠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멈춰 있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있기에 상처가 깊을수록 그 감정은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랑했던 기억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말 없는 이별을 겪은 뒤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한다는 냉소, 말로 다 믿을 수 없다는 회의, 그리고 그 안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지요. 하지만 침묵이 남긴 자리는 상처만이 아니라 사유의 가능성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 건넨 건 이 관계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늘 되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는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자기 자신과의 사색에서 찾았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침묵은 그 사유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타인의 감정보다 내 안의 불안과 결핍을 더 크게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는 불안했는지, 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받고 싶어 했는지, 왜 나는 침묵을 곧 거절로 받아들였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 침묵은 우리에게 상대의 속마음을 파헤치기보다 자기 마음의 결을 살피는 쪽으로 초대합니다. 그 침묵이 불러온 질문은 왜 그는 떠났을까 보다 나는 어떤 관계를 진심이라 여기는가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은 사유를 요청합니다. 침묵을 겪고 나면 사람을 더 조심스레 대하게 됩니다. 말보다 표정, 행동보다 눈빛에 귀 기울이게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제야 배웁니다. 침묵의 끝에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성장을 수반합니다. 한 번의 말 없는 이별은 당신이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솔직해지게 만들고 더 귀 기울이게 하고 더 조심스럽게 사랑하게 하지요. 결국 우리는 침묵 속에서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품고 더 나은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겪은 그 침묵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어진다는 조용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사라진 사람을 다시 마주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떠난 뒤 시간은 어김없이 흐릅니다. 그 사람 없는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고 그리움도 원망도 조금씩 희미해질 즈음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 일 없었던 듯 인사할 수도 있고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쌓였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보다 긴 시간이 지나며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정리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은 헛된 소모일 뿐이다. 떠난 사람의 침묵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그 의미를 끝내 밝혀내려 애쓰기보다 그 침묵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철학자들이 권한 태도였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과를 건넨다 해도 혹은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해도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말 없는 이별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 위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혹여 당신의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힘들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담은 무게는 당신만이 알겠지요.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말보다 표정, 설명보다 눈빛,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는 대신 그 안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말하지 못했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침묵을 지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너지지 않은 채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요. 말하지 못한 관계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도 아팠고 말할 수 없었던 나도 충분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왜 어떤 사람은 이별 앞에서 끝내 침묵을 선택할까? 관계를 끝맺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울며 끝까지 이유를 설명하고 누군가는 단단한 말투로 이성을 유지하려 하며 또 누군가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말 없는 이별은 남겨진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왜라는 물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끝내 침묵을 택하는 걸까요? 그것이 과연 무책임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노자의 사유에 따르면 만물을 다스리는 힘은 언제나 비움에 있다고 합니다. 강한 물줄기보단 고요한 물이 더 많은 것을 감싸고 흘려보내듯 때론 아무 말 없는 선택이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침묵은 회피로도 보이지만 때로는 이미 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몇 번이고 꺼내다 무너졌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이 말조차 꺼내면 서로에게 상처일 뿐이야라는 무언의 배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려는 서툴렀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덜 아프게 끝내려 했던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론 말할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끝을 말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 믿은 것일 수도 있지요. 칸트는 도덕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비겁한 회피인지 아니면 애써 정리한 감정의 결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의 배경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침묵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말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하지 못한 대신 수없이 반복된 내면의 대화를 혼자서 견디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침묵을 단죄하기보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쪽으로 당신은 시선을 돌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침묵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으로 조용히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말 없는 이별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일까?
진심이었다면 떠날 땐 최소한 말이라도 했어야지. 이별 뒤 자주 떠오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끝도 분명해야 한다고 믿지요. 그래서 침묵으로 끝난 관계는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 나 혼자만 마음을 쏟은 것 같고 상대는 애초에 가벼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말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이별의 말을 더 꺼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니체는 말이 마음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믿는 건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감정일수록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말없이 떠난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이 없었던 걸까요? 혹은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끔 사람은 이별을 미리 예감하고도 그 감정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더는 안 되겠다는 지점에서 그저 뒤돌아설 뿐입니다. 그때의 침묵은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가 했던 모든 순간의 말과 행동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진심은 끝맺음의 방식보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나눈 온기, 눈빛 속의 걱정, 조용히 내민 손,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외부의 일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곧 이별의 침묵이 내게 어떤 감정으로 남았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기보다 그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었다는 가능성을 조금은 남겨두는 것도 당신의 마음을 위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이별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모두 가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던 따뜻함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지 않고 이별 역시 말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여전히 멈춰 있다. 시간은 흐릅니다. 달력은 몇 장이나 넘겨졌고 거리의 계절도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그 사람의 침묵을 떠올리며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문득 낯선 거리를 걷다가 그 사람의 뒷모습을 찾게 될까요? 떠난 사람은 삶의 페이지를 넘겨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 더 외롭고 더 억울해지고 어쩌면 나만 멈춘 채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긴 침묵을 지나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건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의 성장은 고통을 지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감정은 오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 감정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멈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떠난 사람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스토아의 철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는 내 삶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없는 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시선을 가지며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은 이제 자신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자리엔 원망도 집착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의 호흡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 당신을 당신에게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끝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왜 한마디 사과도 없었는지, 왜 그렇게 끝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물음은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닌지, 더 잘했다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들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칸트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타인을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해하고 싶다기보다 이해해서 안심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정리하면 그 관계도 그 상처도 마음 한쪽에 접어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많이 생각나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당신의 일상 밖으로 놓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또 다른 감정의 감옥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실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삶의 시작은 모른다는 걸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도 이별의 진짜 이유도 당신은 끝내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불완전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긴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증명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없는 지금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침묵으로 떠난 사람을 놓아주는 법.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요동칩니다. 그 목소리도 웃음도 함께 걷던 길도 서서히 먼 풍경이 되어갑니다. 그 침묵이 남긴 자리는 처음엔 공허했고 그 안에서 울음이 맴돌았고
무언가를 끝없이 묻고 되묻는 긴 터널 같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바라봤고 상처를 천천히 감싸며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지요.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그 침묵 앞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침묵에 상처받은 당신은 그 침묵을 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떠나지 않으리라. 다음엔 감정을 말로 꺼내보리라. 말이 부족했던 관계의 끝에서 당신은 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아픔을 남기지만 그 아픔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가벼웠던 감정은 무거워지고 흐릿했던 기준은 또렷해지고 당신은 더 단단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기다림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이 떠난 빈자리에 당신만의 문장을 써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은 아마도 지금껏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꺼내도 되는 말들이겠지요. 나는 그때 아팠지만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떠난 당신을 원망도 미화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더는 그 침묵에 갇히지 않으려 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무리 컸다 해도 그로 인해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모든 침묵을 지나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소리는 작고 조용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의 침묵보다 당신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써도 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